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양 진영에서 둘 다 참 큰 실수들을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도 안보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윤 후보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윤 후보는 강력한 억지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지도자만 무시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문제만 없으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한말에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외국의 국가 원수를 이렇게 또 모독을 해서 죽자고 항전하고 있는 외국 대통령을 또 소환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인터넷에서 아주 망신을 떨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불행이잖아요. 네. 약소국이 지금 주권을 침탈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로지 표 이것만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끔찍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태 자체를 갖다가 단순하게 파악을 하잖아요. 또 주가 얘기를 해요. 저기 지구편에 아무 나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뭐 0.05%밖에 없는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주가.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6살짜리가 막 죽어가고 있고 온 시민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인데 이들은 여기서 그 주가 얘기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가 정말 이걸 보여줬고요. 그다음 반면에 이제 그 반려동물에 관한 그 포스팅을 하는 거기다가 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응원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보니까 뜨악한 거지. 이건 도대체 뭐야? 율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우리 다 알지만 그 후보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올리는 건 밑에 참모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참모들이 그렇게 올려서 물론 비판 받아야 되죠. 야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니라는 건 비판 받지만 사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 약간 비애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진보 정당의 진보라는 당의 대선 후보께서 6개월 된 뭐 정치 초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거를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지적을 했고 발언을 했어요. 다른 나라의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그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저는 푸틴과 러시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미 전쟁으로 끌려 들어간 뒤에 지도자가 거기서 필사적으로 같이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거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전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최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혹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타산지석 삼아야죠. 반면교사 해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정치 초보라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희생은 젊은이들이 치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들어보면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건 책임 소재를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을 때 처음에 발언들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든지 다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의 고통까지도 내가 내 정적을 공격하는데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아서 정말 유권자의 삶에서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한국 시민들이 가서 전쟁 중지하라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코미디언은 대통령 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코미디언이 누구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코미디언인 나라가 6개월 정치 초보가 돼서 저렇게 전쟁을 해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이거는 전쟁의 책임의 전후 앞뒤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고 책임 소재를 물타기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60년 동안 사실상 전쟁 상황 아니에요. 정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어쨌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거의 한 70%를 전쟁 방지 혹은 남북 간의 충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왜 저렇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타산지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서 막 인도적으로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오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어도 같고 이게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푸틴은 전제 국가고 그다음에 연대하는 벨라루시 보세요. 완전 독재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우리가 살려면 EU에 가입해야 되고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결정들 이미 낸 겁니다. 젤렌스키 이전에 난 거고요. 러시아에서는 계속 친러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반감이 코미디였던 사람을 갖다 대통령을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젤렌스키랑 코미디언을 뽑아가지고 전쟁 났다? 이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에 어긋나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는 힘에 의존한다. 이거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입니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하게 되면 전쟁광!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